눈이 펑펑 내리던 날, 2002년 겨울의 금강산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내 이름은 고세련, 28살의 금강산 관광 안내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머리, 같은 화장으로 아침을 시작했죠. 말투와 걸음걸이, 표정까지 똑같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입니다. 모두 자리에 배치되세요. 조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매만지고 빨간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머리칼은 언제나 단정히 뒤로 묶었습니다. 적당한 미소, 단호한 눈빛.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쪽 사람들에게 금강산은 오랫동안 금단의 땅이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관광 안내를 맡은 고세련입니다. 기계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내 눈길을 사로잡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부부와 그들을 보살피는 중년 남성. 그의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된 박진섭이었죠. 그는 38살로 부모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다정했어요. 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국가와 지도자만 섬기도록 배웠지 가족의 따스함은 몰랐으니까요. 관광은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이어졌습니다.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모든 설명이 기계적이었죠. 그런데 진섭의 아버지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산 너머가 우리 고향이었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스크립트에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진섭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라도 가까이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그 모습에 내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그때 진섭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큰 선물이 되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처음으로 나를 안내원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나는 진섭의 가족을 특별히 신경 쓰게 되었고 그들도 내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닷새 동안의 여행 동안 우리는 작은 쪽지를 주고받았죠. 처음엔 단순한 안내였지만 곧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과 농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전한 그 쪽지들은 내게 소중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마지막 날 진섭은 내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웃으세요. 사람 냄새, 나는 당신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내 삶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끝나고 나는 원산 문화선전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도자를 찬양하는 행사와 선전문을 만드는 일이었죠. 삶은 다시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상, 차가운 감시, 고립된 삶. 한때 느꼈던 작은 온기는 사라진 듯 했어요. 선전문을 쓰며도 내 마음은 늘 남쪽을 향했습니다. 특히 진섭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유롭게 웃고 울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켜고 남쪽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죠. 그 노래들은 너무나 자유롭고 감정이 넘쳤어요. 창밖 어두운 하늘 아래 나는 속삭였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진섭이 준 쪽지는 늘 내 지갑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지만 늘 함께 있어야 하는 보물이었죠. 그 쪽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당신. 정말 나에게도 그런 향기가 났을까요? 탈출을 결심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 또 다른 선전 행사를 준비하다가였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 순 없다고, 국가의 부품으로 기계처럼 살 순 없다고 문득 깨달았죠. 두만강을 넘기로 했습니다. 국경 근처 친척을 방문한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진섭의 쪽지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진섭의 쪽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고 한겨울의 강물은 몸을 순식간에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아 돈을 모두 빼앗기고 결국 홀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옷이 물에 젖자마자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그래도 살아야 해. 그 말만 되뇌며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미 몸은 탈진한 상태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으로 보내질 테니까요. 숨어 지내고 때론 구걸하며 또 일용직으로 버티며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뼈만 남은 모습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 대사관에 들어서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은 고세련입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진섭의 쪽지 한 장이 죽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지켜준 것, 살아야겠다고 끝까지 마음을 붙잡아준 힘이 되었다는 것을요. 웃으세요. 사람 냄새 나는 당신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나를 다시 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말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고 배고픔과 추위, 공포를 견디며 온 길.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계처럼 흘렸던 미소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웃음이었죠. 드디어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했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는 작은 방. 부엌 하나 딸린, 그게 전부였지만 내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서서 부품을 조립했죠. 손가락은 굳고 허리가 쑤셨지만 북한에서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북한 억양 탓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말투만으로도 금세 들통이 났으니까요. 야, 저 여자 북한에서 왔대. 제 말투 웃기지 않아? 등 뒤로 들리는 수근거림에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가끔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대답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늘 벽이 느껴졌어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 식당 서빙으로 일을 바꿨습니다. 손님들과 말을 나눌 일은 없었고 그저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일이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손님들에게 북한에서 온 아이라며 나를 구경거리처럼 소개했거든요. 마치 전시품 같아서 싫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눈부시게 밝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외로웠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도 난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진섭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져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내 보물이었죠. 웃으세요. 그 말을 되뇌며 억지로라도 웃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슬퍼 보이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진섭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일까? 나를 기억은 할까?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현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발견했죠. 다국어 문화센터, 청소 아르바이트 구함, 시간당 급여도 괜찮았고 아침 일이라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양한 언어 수업이 열리고 외국인들, 탈북민들,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처음으로 내가 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두 조금씩 다른 말투와 억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청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실과 복도를 닦고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되었어요. 사람들과 얽힐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라면 오래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복도를 청소하다가 문득 한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단에 선 사람, 분명 박진섭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는 이제 61살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매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죠.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를 움직였지만 진섭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금강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게 흘렀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걸까요? 맞아요. 저 고세련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죠. 진섭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담긴 눈빛이었어요. 정말이네요, 세련 씨.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는 센터 근처의 작은 찻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섭은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권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7년 전이에요.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이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진섭 씨는 여기서 뭘 가르치세요? 한국어를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요. 진섭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금강산 다녀오신 뒤 오래 못 사셨어요. 아버지는 1년 뒤에, 어머니는 3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여행을 행복해 하셨어요. 고향 가까이에서라도 머무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잔잔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섭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었어요. 부모님 뒷바라지 하다 보니 저도 결혼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탈북 후 적응하느라 연애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고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게 됐어요. 세련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저도 혼자예요. 적응하느라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 있는 듯 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센터에서 강사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북한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자리였죠. 진섭은 망설이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련 씨가 적임자예요. 북한에서 온 분이 직접 가르치면 훨씬 생생할 테니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남들을 가르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섭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보조 강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 나는 작은 용기를 내어 보조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떨려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학생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 이야기와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아이들에게 북한의 말을 가르치고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진섭은 언제나 웃으며 내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세련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세련 씨 수업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 말에 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섰다는 것. 그건 내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햇살이 포근히 내리던 어느 봄날, 진섭과 나는 센터 근처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함께 걷는 길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세련 씨, 처음 뵀을 때가 생각나요. 금강산에서 진섭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담은 눈빛으로 이어갔죠. 그때 세련 씨는 마치 인형 같았어요. 너무 딱딱했죠. 하지만 가끔 스쳐가는 미소에서 사람 냄새가 났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정말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는데 그래도 보였어요. 억누르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게. 나는 벤치 나무결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섭 씨가 준 쪽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진섭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요? 그 작은 쪽지를 10년이 넘게? 네, 힘들 때마다 그 쪽지를 봤어요. 웃으세요. 정말이요? 사람 냄새. 나는 당신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이 내겐 큰 힘이 되었어요. 진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세련 씨, 제가 그런 의미가 되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맞잡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동네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대신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 소소한 시간들이 내겐 무척 소중했습니다. 진섭은 요리를 참 잘했어요. 부모님을 오래 모셨던 덕분인지 집밥의 따스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오장개소? 그럴 때면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과 따뜻함이었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세련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진섭이 된장찌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배려가 가득했어요.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센터 원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보조 강사가 아닌 정식 강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북한 문화와 언어를 전담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자리였습니다. 진섭 씨가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학생들 반응도 좋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내가 정식 교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첫 수업 날, 진섭이 교실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북한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게 된 고세련입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내 이야기와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수업은 생각보다 잘 풀려갔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말을 듣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북한의 일상, 학교 생활, 언어 차이까지 모든 게 그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진짜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는 이걸 소학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초등학교지요. 아이들에게 북한 동요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곧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진섭이 내게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세련 씨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북한에선 늘 비판이 먼저였으니까요. 다 진섭 씨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저 여전히 청소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련 씨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쳤다. 내 말이,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 이게 진짜 사람처럼 사는 거겠지. 글을 쓰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섭이 말해준 사람 냄새가 이제 내 안에서도 피어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센터 앞길을 진섭과 함께 걸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의 산책은 이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걸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세련 씨 수업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북한놀이 가르쳐 주셨을 때요. 진섭의 목소리는 늘 따스했습니다. 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참 즐거웠어요.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진섭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련 씨,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다행이죠. 진섭이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함.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련 씨와 있으면 참 편하네요. 마치 오랜 친구 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처럼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섭과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만 남았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진섭은 요리를 좋아해서 식재료를 고르는 눈이 있었죠. 나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이 배추는 속이 꽉 차 있죠. 이런 걸 골라야 해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배급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내 말에 진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고르세요. 세련 씨가 좋아하는 걸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배려와 친절이 내겐 참 소중했어요. 진섭의 집은 센터에서 가까운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수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처음 그곳에 초대받았을 땐 많이 긴장했었죠.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요. 벽에는 미소를 짓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뵀을 때와 같은 온화한 표정이었죠. 부모님이 정말 따뜻해 보이시네요. 네, 저한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오래 모시고 싶었는데 진섭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보다 온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사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나이도 있고 상황도 그렇고 진섭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탈북자로 살아가기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래도 진섭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충분히 행복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이나 어떤 형태로 얽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부보다 더 깊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섭의 말에 나도 웃음이 났습니다. 조금은 서글펐지만 그래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게 세련 씨가 내게 주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진섭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때쯤 우리는 단풍이 물든 공원을 걸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공원 한쪽에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네요. 진섭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조차 못했던 일상이었죠. 이렇게 자유롭게 걷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것. 그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진섭이 준비해온 따뜻한 녹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머,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은 따뜻한 날이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가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벤치 옆으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며 웃으셨습니다.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오래된 부부 같아.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진섭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간 뒤 진섭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부보다 낫지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누구보다 오래 믿어준 사람이니까요. 진섭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죠. 세련 씨,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진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서로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맹세였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센터 선생님들, 이제는 모두가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속감이 참 좋았어요. 세련 씨,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진섭 씨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럼 장 보러 갈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탈북 후 처음으로 내 자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속한 곳.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진섭의 집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밤하늘은 유난히 맑아서 별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북한에서도 똑같이 보였을까요? 그럼요. 하늘은 어디서나 같으니까요. 진섭이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 무게가 참 편안했어요. 사람 사는 건 결국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진섭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결국 함께할 사람이 전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내겐 진섭이었고 진섭에게는 내가 되어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섭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그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함께 걸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진섭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센터 강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다문화센터 아이들의 장기자랑 날이었죠. 나는 분주히 아이들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매무새를 챙겨주었습니다. 진섭은 무대 세팅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선생님, 저 떨려요. 베트남에서 온 지민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선생님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조용히 용기를 건넸어요. 그 아이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가 연습한 철길 넘어 봄이 와요. 큰 소리로 불러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진섭이 엄지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하자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떨리는 모습이었지만 곧 자신 있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철길 넘어 봄이 와요. 꽃이 피고 새가 울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무대 앞에서 박자를 맞춰주며 응원했습니다. 진섭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아이들이 인사를 하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진섭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세련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네, 다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진섭 씨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센터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물들일 때 진섭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세련 씨, 이젠 그때 금강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그저 산만 봤는데 지금은 내 옆을 보거든요. 진섭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나도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옆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소리 없는 미소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진섭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먹어요. 그럴까요? 뭐 해 먹을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세련 씨가 좋아하는 거. 진섭의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맛있어요. 진섭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다 세련 씨 덕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하늘이 내려앉아 별들이 하나둘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련 씨, 생각해보니 우리 참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금강산에서 여기까지.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좋은 곳에 도착한 것 같아요. 진섭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참 편안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어디로든, 무슨 일이 있든 서로를 의지하며.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국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특별한 순간보다 소소한 일상이 모여 행복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날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공기였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철길 너머로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봄날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진섭과 나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손길로 마음을 전하는 법을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깊은 교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작은 봄날 같은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그 평범함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행복을 느끼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겁니다. 철길 넘어 봄날이 오듯 서로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